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왜 미증시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국내 증시는 버틸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이번 영상 역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하실 분만 하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걸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생각해보면 각종 전문가, 찐 전문가, 현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분들도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돈나무 누나랑 워렌 버핏도 시각이 다르고, 지금 돈나무 누나는 성장주에 몰빵, 워렌 버핏은 가치주에 현재 좀 더 투자하고 있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시각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여튼 찐 전문가들도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는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낸 후에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짜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생각한 방향이 틀렸을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또 해두시면 되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앞으로 투자를 오래 하실 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고 실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선반영이 먼저 된 거 아니냐라는 답이 있었는데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크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큰 돈들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상이 1년 전부터 예상이 됐습니다. 그쵸? 이걸 큰돈 다루는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무조건 알았을 겁니다. 그런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네, 달러 강세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짧게 정리하면 인플레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양적 완화를 푸는 정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아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양적 완화 후에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금리 인상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럼 빌려준 돈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아직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 있게 되고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못 갚고 파산이 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사람이라는 작은 단위를 설명드렸는데 국가 단위에서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경제가 더 강건하고 버틸 수 있는 선진국들은 덜 위험하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양적 완화 오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신흥국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제 앞에 거랑 같이 두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예상,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 양적 완화 오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상이 오고 신흥국 위험 리스크가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해외에 있는 큰 돈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해외 투자자 경우에는 달러의 강세가 올라가기 전에 신흥국에 있는 돈을 빼야지 환차의 손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으면 달러가 강세면 1달러에 이제 1300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흥국에 들어있던 주식을 팔고 나갈 때 달러 강세 기간이면 지속적인 환율 차이에 의해서 추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은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면 신흥국에서 돈을 빨리 빼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정리했던 거 두 번째 거, 양적 완화 후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상이 오고 신흥국 위험 리스크 증가. 양적 완화 뒤에 금리 인상이 폭풍으로 가져오는데 그때 신흥국의 위험 리스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흥국에서 무조건 돈을 빼내야 합니다. 그쵸?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중간에 스킵하고 생략한 부분 있긴 한데 여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외국인 보유금액을 보십시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명백하죠? 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갔던 돈들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여기서도 아셔야 할 게 이런 대형 펀드 회사나 투자 회사는 돈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지 고객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굴려야 하는 의무 아닌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하면 여기서 빠져나갔던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인 미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 미증시 S&P 500 차트랑 비교를 해보면 이 구간, 요 구간 보시면은 이제 21년도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는 조정받고 하락하고 미국은 쭉 올라가게 된 이유가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조작되고 그런 게 아니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면 다음엔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또 이제 길어지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국내 증시랑 미증시의 움직임이 작년 2021년도에 왜 이렇게 달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었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흐름을 봅시다. 이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또 우선적으로 미증시는 이 구간에 여기 보면 코로나 이후부터 21년도 말까지 이 구간에 이 상승 구간의 동력이 뭘까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왜 올랐나요? 이 구간에서 간단합니다. 양적 완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 수혜주 그리고 코로나 수혜주 이거입니다. 그쵸? 그럼 이제 최근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개를 봐봅시다. 양적 완화, 디지털 전환 수혜주, 코로나 수혜주. 우선 코로나 수혜주 끝났죠? 코로나 수혜주는 이제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 디지털 전환 수혜주,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큰 흐름에서 디지털 전환이 지속될 거지만 지금 짧은 흐름으로 볼 때는 더뎌졌다. 아마 지금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 후에 행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양적 완화 어떠나요? 끝났죠? 이제 긴축을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빅스텝 0.5%포인트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까지 말이 나왔다가 다시 0.5%포인트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와 다행이다 0.75%포인트가 아니네 나이스 가자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0.5%포인트도 높고 금리 인상 계속 하겠네 팔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자체가 성장해서 이 구간에서 지수가 증가한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오르게 했던 원동력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원래 자리로 코로나 이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냐 라는 의문이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피봤던 종목들이 대면 사회로 바뀌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고 디지털 전환, 4차 산업과 관련된 미래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로나 전 고점보다 위에 있는 요 어디선가에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빠진 돈이 보시면 여기까지 21년도 말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빠진 돈들이 미증시로 들어갔다였고 여기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상승 동력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처음 질문 돌아가 봅시다. 왜 미증시는 더 밀리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버틸까?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네, 국내 증시에서 빠질 큰 돈들은 다 빠진 상태입니다. 이미. 그리고 미증시는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저는 국내 증시를 현재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에서 빠져나온 돈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최근에 환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보시면은 네, 네이버 원달러 환율을 계속 검색해 보시면 이게 10년 차트인데 역사적 고점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미증시 투자된 돈들이 매도 후 신흥국이나 해외로 빠져나가기 최고로 좋은 상태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신흥국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돈이 빠지고 있지는 않고 미증시 내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거나 하고 있을 건데 그나마 국내 증시인 한국은 신흥국 중 안전한 편이라서 돈이 조금씩 들어올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는 어떻게든 버텨서 횡보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해외 증시는 주가 상승 동력이 사라짐에 따른 조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생각한 내용이고, 여기서 또 가져가실 거 있으면 가져가셔서 전략 세우는데 사용하시고, 불필요하면 버리시면 됩니다. 네, 길었네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끝났고,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현재 유튜브에서 공개 매매하고 있는 이제 이쪽 종목들에서 이제 큰 변화가 생기면 그거 관련해서 해드릴 거고, 아니면 제가 올렸던 지난 영상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를 잘못 생각했고, 이럴 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체 반성할 시간을 좀 갖고, 여러분들도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